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잇몸이 안 좋으셔갖고 저런 상태에서 이를 좀 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, 잇몸 안 좋으신 분들 임플란트 못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을 뼈 이식을 하면서 뼈를 다시 회복을 하고. 네, 안녕하세요. 환자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뼈 이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신 경우들이 많고, 그러다 보니까는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옛날에는 잇몸이 안 좋으면 임플란트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셨는데, 사실 잇몸 안 좋으신 분들 임플란트 못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요.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를 빼신 분들은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뼈 이식을 하면서 뼈를 다시 회복을 하고 재생을 시킨 뒤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대표적인 경우가 어금니 부분 쪽이에요. 위에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대가 굉장히 큽니다. 근데 광대 속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. 우리가 보통 상악동, 부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 밑에 쪽에서는 뼈가 다 녹아갖고 뼈가 거의 없고, 이런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.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어도 정말 이렇게 뽕 뚫고 올라가갖고 이 광대 안쪽으로 임플란트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. 이분은 이제 왼쪽 위에 치아를 발치를 하셨어요. 이를 뺐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많이 부족해서 뼈를 올리는데,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. 말 그대로 상악동을 높이는데, 이게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크레스탈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입 안쪽으로 이렇게 뼈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. 이분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임플란트를 하셔갖고, 이 임플란트 심을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뼈를 조금씩 집어넣고, 그러면 이제 뼈가 이렇게 쌓이겠죠. 그럼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뼈를 좀 올려놓고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까지 들어가서 마무리가 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. 또 다른 케이스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대 안쪽이 비어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뼈가 많이 없어서,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 오프닝이라는 테크닉을 사용을 해요. 창문을 내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뼈에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그 구멍 안쪽으로 뼈를 좀 집어넣어서 거기에 뼈를 어느 정도 형성을 시키고,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입니다. 사진을 한번 보시면 위에 검은 공간이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쪽 부분에 여기 엑스레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. 윈도우를 딴다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,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 안쪽에다 뼈를 집어넣어요. 이게 이제 뼈를 집어넣고 찍은 엑스레이예요. 보시는 것처럼 무덤 봉분 쌓은 것처럼 이렇게 뼈를 좀 집어넣고, 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뼈가 형성되는데 한 8주 정도를 기다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좀 성긴 뼈가 완성이 돼요. 그럼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습니다. 이렇게 임플란트를 좀 심고, 저기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최소 10주 정도 기다렸다가 측정을 한번 해봐서 이 상태가 괜찮다 그럼 저희가 보철이 들어가고요. 최종적인 보철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. 아까 이렇게 봉분 쌓은 것처럼 했던 뼈들도 많이 이제 평탄화가 좀 됐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쪽 부분에 숨을 쉴 때마다 우리 기압이, 압력이 가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평탄화가, 봉분 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평탄화가 좀 진행이 좀 돼요. 이렇게 이제 치아 색깔 임플란트로 대체가 좀 되어 있는 상태면 회복이 좀 되신 상태죠. 물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을 생기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네, 근데 지금 저분 보니까 임플란트는 잘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쪽 잇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. 아, 거의 이 빠질 듯이 잇몸이 내려가 있는 그런 처럼 보이는데, 저분은 그럼 이제 저 다른 이도 곧 임플란트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? 정말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하는 치료고, 내 이를 최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, 잇몸 관리를 하고 그래서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. 첫 번째는 양치 잘 하시는 거. 결국에는 사람 입속에 생기는 병은 충치든 잇몸병이든 다 음식물 찌꺼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게 썩으면서 균 생기면 썩거나 아니면 잇몸이 나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양치 잘 해주시고, 특히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사이에 공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저 틈 사이에 음식물들이 많이 끼는데, 일반 칫솔질만 갖고는 거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치간 칫솔 항상 써주시고요. 두 번째는
정기적으로 스케일링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많은 분들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라 그러면 아직도 그냥 떼낀 거 빼내는 정도 생각들을 하시는데, 사실 이 치석이란 놈은 단순하게 떼낀 게 아니고 균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치석이 늘어나면 입안에 균들이 늘어나게 되고, 늘어난 균들이 입안에 잔뜩 대기하고 있다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. 집에서는 치간 칫솔 같은 거 같이 쓰시면서 양치 잘 해주시고, 정기적으로 치과 오셔서 검진도 한번 받고 스케일링도 받고, 그렇게 하시면 일단 잇몸 관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지금 보여드릴 케이스는 제가 초창기 때 임플란트를, 전악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예요.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저희 병원 오셔갖고 저 치아들을 안타깝지만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1년에 걸쳐서 다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임플란트 다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, 그동안 이분이 저희 병원에 몇 번 이렇게 검진을 오시다가 한동안 또 안 오셨어요. 거의 10몇 년을 안 오시다가 2023년도에 여기가 자꾸 붓는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저희 병원을 오셨어요.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앞쪽 뼈가 다 녹았어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잇몸병은 생깁니다. 그래서 잇몸병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저기는 임플란트가 이제는 쓸 수 없겠구나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. 발치를 한 거죠. 특히 저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에 커다란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그 밑으로 더 이를 심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. 신경 위쪽에서만 이를 해결을 해야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신경을 뚫어버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뉴스에 나온 거 임플란트 한 뒤로 마비가 왔네, 뭐 고름이 차네,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쪽 부분에 뼈를 먼저 재생을 하기로 했습니다. 뼈 이식을 먼저 좀 하고 그 뼈가 이제 8주 정도를 기다려서 굳은 다음에 그 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. 임플란트를 심고 그 임플란트가 새로 형성된 뼈와 같이 이제 유착이 됐을 때, 골 유착이 됐을 때 저희가 측정기구로 측정을 하고 이제 위에 보철을 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임플란트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.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뼈가 없어서 이를 못 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, 앞니 같은 경우에도 뼈가 없어서 이를 못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쁘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튼튼한 것들도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, 근데 뼈가 녹으면 이가 길어질 수밖에는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웃었을 때 이만 너무 깊게 보인다든가 이러면 또 너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쪽도 뼈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특히나 앞니는 뼈가 되게 얇아요. 굉장히 얇은데 거기서 뼈가 다 녹아버리면은 이제 치아가 힘을 받거나 이러기 어려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잇몸이 안 좋으셔갖고 저런 상태에서 이를 좀 뺄 수밖에는 없는 상태였고,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 힘을 많이 받지는 않아서 웬만하면은 임플란트랑 뼈 이식이랑 동시에 같이 한 번에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고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를 다 심었어요. 심고 저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임시 틀니를 조금 좀 끼고 다니셨어요. 어느 정도 굳었다라고,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좀 붙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보철을 해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가 다 회복이 좀 되셨어요. 물론 저희가 뼈 이식을 해갖고 뼈를 최대한 재생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없어진 뼈를 완전히 회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자연치보다는 조금 더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. 잇몸이 좀 줄어든 만큼 치아가 길어져서 거기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. 하지만 저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,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기 전에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저도 나름 저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하는데 뼈가 없으면 굉장히 좀 힘들다. 그래서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고 그 재생 후에 회복 관계까지 어느 정도를 좀 봤어요. 여러분들 일단 가장 소중한 거는 내 치아가 가장 소중하고요. 당연히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잇몸 관리, 치아 관리 잘 해주시고 건강한 치아로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